부산일보 기사입니다. 쌓이는 아파트 매물, 올 하반기 부산 집값 떨어지나? 하반기에 부산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맨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자, 영수김님,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발표 날 거거든요. 현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된 거래 절벽 속에 부산 지역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자 올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서서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 첫 번째, 올해 하반기에는 집값이 서서히 떨어질 것입니다. 라는 전망이 한쪽. 또 반대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가시화하면 집값이 다시 요동칠 것이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헷갈리죠? 어느 한쪽에서는 오른다 하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떨어진다 하고 있고, 지나보면 결과는 나오겠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진짜 헷갈리거든요, 지금. 우리 다른 유튜버 분들을 보더라도 진짜 팽팽하게만 써 있거든요, 보면은. 좀 유명하신 네임드 유튜버 분들 보시면은, 떨어진다. 지금 집 사면 큰일 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오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팽팽하게만 써 있는데, 정말 헷갈립니다. 그러면은, 보합으로 봐야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르는 건 플러스, 떨어지는 건 마이너스, 팽팽하게만 쓰면 그냥 제로를 보면 되는 겁니까? 보합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진 않겠죠. 결정을 하겠죠.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상승을 갈 건지, 하락을 갈 건지. 자, 팩트는, 부산의 매물 건수는 전달보다 7.4%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고 하락이 본격화한다는 전망도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규제 완화에 따른 상승을 분석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 팩트만 보시면 각 시도별 아파트 매물 증가 현황입니다. 광주가 매물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 4월달 대비해서 5월달에 약 10%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도 9% 늘었죠, 그죠? 인천, 부산도 지금 7.4%가 늘었다고 합니다. 4월달 매물 수가 37,000건이었는데 5월달에는 4만 건이 되었다고 하네요. 매물이 늘었답니다. 그럼 제일 많이 는 데가 어디냐? 기장군이 11.2%가 늘었다 그러고 해운대구, 진구, 동래구 순으로 매물이 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물은 쌓이고 있는데 거래는 여전히 절벽 수준이다. 부산 지역의 3월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1,900여 건으로 전달보다 전달에는 1,480건이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 그러니까 21년도 4월에는 거래된 게 4,200건이었는데 올해는 1년이 지난 22년 4월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35%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매물만 쌓이는 현상이 지속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가격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발표하자 다주택자가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 내놓고 있는데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급매물의 가격이 시세로 고착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좀 떨어진 거는 이 앞에 타임에 부산에 좀 네임드 단지들 몇 군데 보면서 봤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빠졌어요. 10%, 많게는 15% 정도까지 빠진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대장급 단지가 그럴지인데, 그 밑에 단지도 안 빠질 수가 없겠죠. 대장급 단지가 빠지는데, 그 밑에 중급지, 하급지 단지가 안 빠지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도 아마 빠졌을 겁니다. 안 봤는데 제가. 그것도 같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최고 75%까지 양도세를 내다가 45%까지 낮추게 되면서 매물을 다소 싸게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추후 집값 상승 여력이 낮기 때문에 매물을 처분하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집값 하락 추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부동산 서베이 이영주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매물을 싸게 내는 건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추후 집값 상승의 여력이 낮기 때문에, 왜 이분은 추후 집값 상승의 여력이 낮다고 판단을 하실까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 이분은 제 생각에는 공급 물량을 보고 있습니다. 부산 입주 물량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에 입주 물량이 좀 과도하게 있다는 부분을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집이 널려 있는데 집값이 상승하겠느냐, 이런 논리를 좀 많이 쓰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현재 물리적 공급도 들어오고 있는 시점, 그리고 정부에서 퇴로를 열어주면서 정책적 공급도 유도하고 있는 시점, 정책적 공급과 물리적 공급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집값이 하락으로 갈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강정기 원장님,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강정기 원장님은 다주택자의 물건이 나오고 있지만 팔리면 팔고 안 되면 지켜보자는 심리가 우세한 상황이라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가시화하면 단기적으로 집값은 들썩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도 정부 정책이죠, 그죠?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락이 아니라 다시 들썩거릴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지금 두 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실입니다. 사이트 아실에서 매물 증감 코너를 한번 봅시다. 매물 증감에서 시도로 들어가서요. 부산을 한번 보시면 좀 줄여놓고 볼게요. 자, 보시면 요게 21년 10월부터 22년 6월까지 지금 부산의 아파트 안에서입니다. 아파트의 매물 증가 추세입니다. 자, 작년 10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5월 말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 11, 12, 1, 2, 3, 4, 5, 8개월 동안에 부산의 아파트 매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보이십니까?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는 어떨까요? 자, 전세는 이 8개월 동안에 확 늘어났다가 살짝 줄었어요. 언제? 3월 달에. 그죠? 3월 달에 줄었는데 다시 또 4월 달부터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전세 매물과 매매 매물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입주 물량 과다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전세가 늘어나고 있어. 동시에 매매 물량도 늘어나고 있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주장이 터지면은 그 주위에 그 집에 입주하기 위해서 내 집을 팔든지 전세를 내놔야지 입주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전세 물량도 늘어나고 매매 물량도 늘어나는 거죠. 전세를 주든지 팔아야 되니까는 동시에 내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는 것들입니다. 그게 입주 물량 과다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서울 한번 볼게요. 매물 증감에서 서울 한번 봅시다. 시도해서 서로 비교해보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구간을 쪼개가지고 21년 9월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서울의 매매 물량 증감 추이입니다. 작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 매매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죠? 지금 양도세 중과유예 이야기가 나온 게 실제로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으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었 3월달
3월 9일 이후부터 매매 물량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전세는 어떨까요? 전세는 어떻습니까? 확 줄고 있죠? 언제부터 확 줄었습니까? 이 시점이 3월 말부터 지금 확 줄어 내려왔어요. 보이시죠, 그죠? 자, 이게 서울처럼 입주 물량이 부족한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매매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매매는 거래 절벽이니까 매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들의 선택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세로 가겠죠. 그런데 전세는 물량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 물량이 지금 확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부산은 완전 다르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부산에서는 입주 물량 과다구간에서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서울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실제로 지금 네임드 아파트들 보셔서 저번 주에 저와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10% 이상 빠진 것도 팩트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부산은 특이하게도 중소도시가 그렇지만은 부산도 지방으로 봤을 때, 지방이라고 가정하고 봤을 때 전세가 꺾이면은 매매도 꺾입니다. 부산은 지금 저렇게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면, 부산에 전세 물량이 늘어났다면 당연히 전세가는 꺾이게 되겠죠. 전세가가 꺾이면은 부산은 매매가도 같이 꺾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전세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입주 물량밖에 없다는 거죠. 입주 물량이 하반기에 이제 좀 몰려 있거든요. 입주 물량 한 번 더 봅시다. 저하고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입주 물량 한 번 더 봅시다. 자, 부산의 기간별 입주 물량입니다. 22년에 지금 26,000세대가 22년에 26,000 세대인데 상반기에 10,000세대 정도 들어왔어요. 입주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물량이 16,000세대가 이제 하반기에 몰립니다. 하반기에 몰려요. 보실래요? 어딘지. 22년 6월부터 22년 12월까지 들어올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보이시죠? 자, 먼저 이서센, 이편 세상 서면 센트럴 6월달 입주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 해모로 7월달 입주. 큰 것만 볼게요. 작은 건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상 서희 스타일스 7월달 입주 1100세대. 그 다음에 포레나 덕천. 그 다음에 센텀 KCC 스위첸. 이것도 각각 8월달 입주. 그 다음에 큼직한 게 있죠. 여기 이편 세상 시민공원. 그 송상현 동상 광장 옆에 있는 거 1400세대. 레미안 어워파크 다 아시죠? 연지 레미안 2400세대, 거의 2500세대죠. 그 다음에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 약 1000세대죠. 부정 오션 파라곤 우암동에 있는 거죠. 남천 더샵 포레스티지 이것도 거의 1000세대죠. 그리고 큰게 주례 롯데캐슬 골드 스마트 1000세대죠. 그 다음에 용호동에 있는 거, 용호상구역 개발인 거죠. 대시양, 해링턴 플레이스, 1700세대. 이것들이 지금 하반기에 다 몰려 있어요. 이거 작은 물량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 그래서 저는 하반기가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 저 또한 하반기에는 상승할 동력이 많이 약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린 게, 자, 앞으로 1년 드리겠습니다. 1년 안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사재권에 들어왔을 때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아시겠죠, 그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해 연말, 내년 연초, 어느 즈음엔가 분명히 최저점이 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량만 보셔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3년도 물량 봅시다. 23년도 물량은 지금 21,000세대, 약 22,000세대거든요. 그죠? 약 22,000세대. 이거는 뭐 다시 안 보겠습니다. 22,000세대 정도고, 지주택이나 후분양까지 합치면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한 24,000세대, 24,000, 25,000 사이라고 봅시다. 그죠? 그 정도 했을 때,
요것들도 지금 뭐 입점 기간을 봐야 알겠지만은 정확하게 요처럼 방금 보신 것처럼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요게 아마 내년 거의 상반기에 좀 더 많을 거예요.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안에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도의 관점이 아니라 매수의 관점에서 평소에 가지고 싶은 단지를 지켜보시다가 적당한 시점, 적당한 가격에 왔다 싶으면은 잡아채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관점에서 풀어봅시다, 이야기를. 자, 지금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집값 하락과 상승의 전망이 공존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각 그 포지션별 상황이 어떠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무주택자들은 어떤 포지션일까요, 지금? 무주택자들은 인생하겠지. 당장 안 살 거야. 더 지켜볼 거야. 뭡니까? 수요의 감소죠, 그죠? 수요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하면은 전세를 선택하겠죠. 무주택자니까 집은 필수니까 살아야 되니까 당장 안 산다면은 이분은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겠죠, 그죠? 그러면 전세 수요는 증가합니다. 전세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보셨다시피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전세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뭐 몇몇 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은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 무주택자는 지금 당장은 집을 안 살려고 한다. 그러면 수요의 감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1주택자는 그럼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1주택자는 지금 갈아타기 하고 싶어. 사람은 항상 그렇죠, 그죠?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면서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재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 거래절벽이 안 팔려서 못 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도? 못 가니까 그 상급지에 대한 수요가 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도 수요 감소예요, 그죠? 그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내가 상급지를 가기 위해서 팔아야 할 이 집은 상급지가 아니겠죠, 그러면은? 뭐 중급지를 봤을 때 이 중급지는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죠, 한마디로. 그죠? 팔려고 내놔야 되니까. 팔려고 내놓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공급의 증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다주택자들은 이번 1년 양도세 유예 기간 중에, 중과 유예 기간 중에 일단 못난이들을 정리하고 싶다. 물량 내놓겠죠, 그죠? 공급의 증가입니다, 그죠? 이것도 공급의 증가. 1주택자가 내 집을 팔고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내 집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들도 못난 일을 정리하고 싶다. 이번 기회에 공급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 때문에 추가 매수는 힘든 상황입니다. 뭡니까? 또 수요의 감소죠,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급은 증가하고 있고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요는 적어지고 물리적 공급과 정책적 공급이 동시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의 현재 상황이.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는 아시겠지만은 가격 하락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죠? 자, 그럼 언제까지? 적어도 정책적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2023년 4월, 4월, 정확히 5월 달부터 소급 적용했나? 그렇죠, 그죠? 예.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내년도 4월달, 5월달까지는 이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제가 생각하는 바는 분명히 이 안에 어느 시점이 거의 최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보면 알겠죠.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지나고 보면 아시겠지만은, 내년도 하반기쯤에 보셨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하반기나 내후년도 상반기쯤에 보셨을 때, 그때의 그 열 달, 그러니까 2022년도 6월달부터 2023년도 5월달까지 그 사이에 10개월 구간이 최저점이었구나, 매수 타이밍이었구나, 라고 느끼는 타이밍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제 주택을 매수하실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현재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버티셔야 됩니다. 1년 동안 딱 1년만 버티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는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생각합니다. 야, 거버리 그거 니 혼자 생각 아니야? 니만의 뇌피셜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도 뭐 할 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저는 또 저희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다주택자라면, 제가 무주택자라면, 제가 1주택자라면, 어떻게 포지션을 잡을 것인가를 제가 상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뭐 그건 제 근거니까 반박을 하시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반박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 토론해보면 참 재밌거든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